지금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 바로 맞은편입니다. 2016, 2017 너무도 뜨거웠었던 광장이고요. 마침내 광장에서 정치 권력을 바꾸는 것에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치를 바꾸는 일에는 아직 성공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국회가 연일 파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면 파행국회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제목으로 노동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발언은 김경민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외면 파행국회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제목으로 저희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 모였습니다.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저희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너무나 생산성이 낮은,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 이후 지난 2년 가까이 촛불 시민혁명의 이렇게 요구를 실현해내고 한국 사회를 이렇게 평화와 진보의 국가로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반동으로 작용하고 더 이상 한국 사회의 개혁과 혁신을 이렇게 막는 주체로서 등장한 이 국회에 대한 개혁,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선거 제도에 대한 개혁을 이렇게 해야만 한국 사회가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비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로 해서 또 정기국회, 패스트트랙, 그리고 공천, 총선까지 긴 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시민이 주체가 되고 또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투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름이 다시 고쳤습니다. 저 구름은 왜 국회만 이렇게 구름이 끼어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말짱할까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 구름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내고 정치를 개혁하겠다. 그리고 파행국회를 응징하겠다라는 결의를 가지고 다음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서복경 교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서복경입니다. 저는 국회의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회의원은 5천만 국민하고 4년짜리 임시 계약을 한 고용인분들입니다. 저희가 2016년 4월에 선거로 그분들을 뽑아줄 때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가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 4월, 6월 1일, 8월 16일에는 국회를 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안 지키고 있는 게 국회의원분들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 중에 직장 동료하고 사이가 나쁘다고 결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출근은 하는 것이고 싸움은 그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국회법이 2000년에 2월, 4월, 6월 1일 날 문 연다 하고 법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 민주화하고 나서는 지금처럼 똑같이 문을 열 건가 말 건가를 가지고서 한 달씩 두 달씩 싸웠기 때문에 적어도 2월, 4월, 6월 1일 날 문 여는 거는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자. 무조건 열자. 싸우더라도 그 안에서 싸우자. 이게 2000년에 바뀐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돌아온 길에 대해서 한 20년을 퇴행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분명히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분들께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는 것은 정당한 정치 행위가 아니고 국회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하고 계약관계를 위배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들어가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서복경 교수님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날씨가 좀 뜨겁기도 하고 해서 좀 처지죠?
구호를 좀 외치면서 또 우리가 좀 힘있게 기자회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파행국회 규탄한다. 그리고 우리가 피켓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 경실련 것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안 논의않고 막말 정치 일삼는 국회의원 심판한다. 네, 이따가 또 기자회견 낭독까지 마치고 또 좀 몇 가지 해보도록 하고요. 예, 다음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상인 대표님을 맡고 계신 박서군 대표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월, 4월, 6월 1일 날 뭐 거의 자동적으로 국회가 열리도록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도 안 지키는 뭐 그런 국민 무시, 방향무인한 아마 이런 태도를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처벌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저는 당장 좀 고쳐야 될 게 뭐냐 하면 국회 정기국회 뭐 2월, 4월, 6월을 정기국회라고 이야기합니다. 9월만 정기국회 하는 게 아니라 정기국회 일정 중에 국회가 파행될 경우에는 국회의원들한테 세비를 기본금만 주고 기본금 줍시다 그래도 기본금만 주고 나머지 활동비들은 다 일단 이 지급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고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별로 목소리 안 크네. 예. 동의 안 하나 보네요. 예. 그 다음에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또 이자들이 뭐 여러 가지 꼼수를 쓰면서 국회의원 숫자 많아지면 뭐 어떻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 세비 총량제를 실시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300명일 때 세비 총액하고 그 다음에 400명일 때 세비 총액하고 똑같이 하면 국민들 부담 더 늘어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적극적인 그런 정치 계획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회의원들 세비 결정을 스스로 못하게 셀프 세비 우리가 중단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방법 간단합니다. 국민 참여 배심제 할 때 국민들 중에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대표 뽑았어. 국회의원 세비들 결정 국민들이 직접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들이 뭐 국민들 알리지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저 마음대로 슬슬쩍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구호 속에도 나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현재 이 20대 국회 20대 국회는 통계상으로 봐도 뭐 의안 처리율이 3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놀고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한당 전당대회 하고 나서는 그냥 계속 4달째 그냥 공으로 놀고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적폐원상입니다. 이런 국회 안 됩니다. 촛불항쟁 촛불혁명이 박근혜와 그 일당들만 쫓아내고 저 국회들 법원들 아직 권력기관들 제대로 우리가 바꿔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꾸는 제 1순위로 국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적폐원상 20대 국회 해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놀고 먹는 20대 국회 해산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해산한 방법은 말만 해도 쟤들 뭐 그냥 고래심줄처럼 저러고 있으니까 저는 만일에 요 며칠까지 무조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자한당 뺀 나머지 정당들 여야 사당이 모두 다 국회의원 사퇴서를 내는 그래서 국회를 해산시키는 그런 방법 제안합니다. 아울러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저 놀고 먹는 20대 국회 해산시키고 적폐원상 20대 국회 해산시키는 촛불 집회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구호에 칩시다. 제가 구호에 칠 때는 같이 한번 합시다. 놀고 먹는 20대 국회 해산하라! 적폐원상 20대 국회 해산하자! 예, 그 촛불 집회, 촛불 항쟁 시작하자! 네, 우리 박서근 대표님께서 국민들의 또 여기 모이신 분들의 분노를 모아서 사자우를 토해 주셨습니다. 계속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님을 맡고 계십니다. 이대순 대표님 발언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이대순입니다. 참 한숨 나오죠? 앞에 박서근 대표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여기서 촛불을 들고 거리를 메울 때 어떤 마음을 했습니까? 올해 출산율이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노인 빈곤율 아시죠? 1년 연소득이 국민연금이고 뭐고 다 받은 거 다 통틀어서 대략 1,000만 원도 안 되는 노인이 거의 절반입니다. 48%입니다. 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은 이렇게 빈곤하고 나머지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0세 이상 65세 미만 여기도 역시 1년에 이것저것 다 받아서 자기 소득이 1,000만 원 안 되는 사람이 그것도 역시 48%입니다. 이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65세가 됐을 때 이 나라가 어떨까요? 얼마 전에 매년 이제부터 노인 인구가 47만 명씩 는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7만이 아니라 47만부터 10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70년생, 1970년생이 100만입니다. 올해부터 1955년생들, 소위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 1세, 첫 세대들이 65세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언론들을 보면은 해외 이주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난파선에서 뭐가 먼저 도망을 가죠. 그건 비단 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생생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보수 언론 논설을 봤습니다. 기업들이 해외 이주, SK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해외 이주에서 한국이 퉁퉁 빈다고 합니다. 기업이 해외 공장 세울 때 1년, 2년 전에 계획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장기 계획을 보고 그리고 이전을 합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겁니다. 보수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정권에 들어서 규제가 강화해지고 소득 주도 성장 이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수시장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 기업이 왜 한국에 남아있겠습니까? 이미 논집이 글로벌 기업, 세계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왜 한국에 남아있겠습니까?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청년 실업률 해소되고 밖에 나왔던 기업도 들어올까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왜? 우린 내수시장이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 내수시장 규모의 거의 10배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해가 갈수록 내수시장이 쪼그라듭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10년, 20년 후에 조세 부담률 평균이 거의 60%에 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절체절명의 시기고 소위 골든타임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지금이라도 우리 젊은이들, 우리 후손들, 내 아이들이 꿈꾸는, 내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여기 섰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지금 바로 나서십시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기다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대로 지체되면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자구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대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실련의 이대순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는 그 변곡점에마다 민중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국민들의 저항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촛불 이후의 국회는 과연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파행입니다. 이런 우리의 분노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마지막으로 낭독하면서 기자회견문 낭독 후에 잠깐의 퍼포먼스를 좀 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영 부도표님과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님이 같이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외면 파행 국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우리는 오늘 사상 추악의 국회 파행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민생 개혁 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데도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지 수개월이고, 법정 국회인 6월 국회조차 보름이 넘도록 개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은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에 있다. 현행 선거제도로 누리던 부당이득을 내려놓기 싫어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끝끝내 외면하더니, 이제는 자신의 정치적 입속을 챙기느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까지 회방을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폐악 정치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원리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을 외면하고 국회를 부정하는 정당에 더 이상 기회를 줄 수는 없다. 여야 정당은 그간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지금 당장 조건 없이 국회를 열어라. 지금의 파행 국회는 왜 수많은 국민들이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책임지지 않고 기득권만 지키려는 정치를 바꾸자는 요구는 촛불 시민의 염원이다. 낡은 정치, 시대착오적인 국회, 불공정한 선거,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을 후퇴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선거제 개혁을 요구해온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이 합의에 올린 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 안을 최저선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논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6월 말로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선거제 개혁과 더불어 국회 예산 동결, 국회의원 연봉 산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등 국회 특권 폐지를 병행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 의원 수당을 반납하라.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의 파업을 억압하기 위해 고안해낸 무노동 무임금이 민주정부 하에서 국회의원에게 외쳐지게 만든 것은 국회의원들 자신이다. 식물국회로도 모자라 무생물국회라는 조롱을 자초한 것도 국회의원들 자신이다.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랄 것 없이 그간의 직무유기를 사지하고 세비 반납이라도 약속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여야 정당이 세비 반납을 스스로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소환제 도입 위한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하자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국민소환제 도입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철밥통 국회의원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주장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소환제를 포함해 임기 중 국회의원을 견제할 장치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입법권자인 국회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20대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촛불을 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린 시민의 힘으로 이번에는 국회를 바꾸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19년 6월 17일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감사합니다. 조금 리듬감 있게 하셔야 되는데 따라오실 수 있죠? 파행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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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상 파행국회! 파행국회! 예, 이제 뭐 갖고 계신 거 다 활용했죠? 예, 이상으로 다시